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시는 김경재 총재님 모셨습니다. 이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맞습니다. 뭐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역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단일화가 될 것인가. 보수 야권에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이 11일이죠? 네. 오늘 111이네. 111이네 진짜. 오늘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서로 간의 당사자의 합일과 합치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3의 공작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공작이고 뭐고 자시고 하기 전에 이미 이들이 건널 수 없는 강들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서 우선 안철수 쪽을 얘기하자면 안철수의 엄밀하게 말해서 그 사람의 정체가 자유민주주의자라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도라고 하죠. 지금까지 뭐 했던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양보를 첫 번의 양보는 좀 아름답게 보였어요. 50%인데 55%한테. 그런데 아름답게 보였는데 그런데 왜 양보했는가 하는 그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밝혀진 게 없어요. 아니 내가 이박성하고 어디 나갔는데 50%가 내가 5%면 아유 저는 아무리 제가 이박성한테 양보를 했는데 양보하는데 거저 양보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 대선 때 밀어주겠다 하든가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도 우리 총재님 말씀하셨지만 겁박이 있었거나 이제 박원순에 좀 쫙 들어와서 당신 이거 뭐 아니면 양보 안 하면 나는 이거 터트린다. 추정입니다. 그거 아니면 뭔가 딜. 당신이 대선 해주면 이 양보해주면 내가 뭐 대선 민대든지 아니면 뭘 민대든지 이런 그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어요. 적어도 안철수 대표는 요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죠. 우선 실제 그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아이덴티티에서는 첫 번째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이해할 만큼 밝혀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후에 뭐 국민의당 만들고 누구야 저 박지원 의원하고 그냥 치고받고 난리했죠. 그때 결국 박지원 의원한테 상처를 받은 셈이죠. 그렇죠. 자기 딴에는 이제 당황했다고 뭐 그러고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제가 그 맨날 한 얘기입니다만 2016년 11월 19일 날 서울역 집회가 최초의 탄핵 반대 집회인데 제가 그때 무슨 문제 하나 가지고 문재인 이회찬이가 둘이가 나를 고발을 한 거 명예훼손 고발한 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새 열린민주당에는 추문이 만발하고 그리고 저 국민의당에는 안 씨와 박 씨가 안팎으로 내용이 시끄럽다.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얘기했어. 근데 그때는 추문이야 추 씨하고 문 씨를 얘기했는데 문추를 거꾸로 얘기한 건데 그 추문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요즘에 이제 안팎으로 깨진 것은 그냥 박지원 의원이 그 의정서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건 없어졌지만 아무튼 안철수 대표가 맨 처음에 박원순 후보에게 양보한 거, 그 다음에 뭐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거, 그리고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서 문하고 홍준표하고 안철수 셋이가 나왔을 때, 그때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3등 했잖아요. 그때 2등 했으면 또 몰라. 2등 했으면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단 1, 2% 차이라도 명분을 잡는 데는 1, 2%가 아주 크리티컬하니까, 그렇죠. 결정적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단일화했으면 문재인의 저 폭정을 막을 수 있었죠.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새 정치한다고 나와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뜬 인기는 상당히 있으니까 지명도가. 엊그제 무슨 대구에서 어떤 스님 양쪽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 우연히 만났는지 홍준표하고 우연히 만났는지 석가모니가 배를 해서 만나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으나 좌우당간에 둘이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 둘이가 그때 단일화 안 해서 미안하다.
그 얘기를 했나. 그래, 앞으로 좀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홍준표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지금 국민의 힘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지금 본무대에서는 빠진 사람이거든. 네. 예비 후보 지금 그 당원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본무대라는 게 이제 대권 가도 무대에서는 빠진 사람이에요. 빠진 사람이서 그러니까 UFC로 얘기하면 너무 많이 져가지고 UFC 본부에서 빠져버리는 셈이 된 거예요. 세컨 라운드, 2라운드로 간 셈인데 아마 안철수 대표가 나는 시장만 할 테니까 앞으로 본무대에 홍 대표 나오면 내가 밀어주겠어 하고 약속을 했을지 어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딜이 또 뒤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뭐 27%가 돼가지고 현실적으로는 지명도가 제일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본격화된다면 그 경선 그 시나리오가 벌어지면 안철수의 지지는 흔들린다고 봅니다. 그렇겠죠. 흔들리가 보는데 결국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대표적인 주자를 가지고 옛날 또 홍준표, 안철수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도 뭐 단일화 하느니 마느니 끝까지 마지막까지 난리치더니 안 됐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될 것처럼은 안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제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1등이고 2등이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1등이 나오든 2등이 나오든 무조건 이긴다. 그런데 둘이 나오면 둘 다 진다. 네, 이 얘기를 했어요. 야권에서 말입니다. 야권에서.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 1, 2등 표 이걸 가지고 그 승패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지율도 의미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2가 나오면 둘 중에 누가 나오든지 이기는 거예요. 2등이 나와도 이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이제 뭐 국민의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제야 소위 광화문 세력 이게 자유민주주의하고 좀 걸맞지 않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안철수는 이미 이제 그 문제에서 많이 빠지고 그래서 현실로 봐서는 국민의힘이 또 문제예요. 안철수 탓하기 전에. 국민의힘이 힘이 없어요. 나는 김종인. 그래서 제가 김종인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진석 공천위원장으로 돌렸으니까 일단 자기가 할 일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가 1개월 남았습니다. 4월 7일 날 물러나니까 그러니까 1개월을 미리 그냥 박수 받고 물러나면 아름다운 건데 그나마 표가 훨씬 더 많이 올 것이다 하고 얘기했는데 어제 보니까 뭐 가만히 보니까 영 걸러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내에서 일부 당뇨나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당 소위 안철수의 당하고 합당 여부를 얘기를 하니까 민주적인 정당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나와서 이놈은 그게 무슨 콩가루 정당인데 뭐 오직 합당 말도 안 되는 것을 한다고 이랬단 말이야. 이것은 원천적으로 당내의 민주적인 그 의견을 압살시키는 겁니다. 그게 김종인의 정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국민의당 국민의힘에 들어온 거는 뭐 그건 민주적인 거고 안 그래요? 자기는 왔다 갔다 한 사람이 대표적인 선수인데. 그리고 사람을 공개석상에서 평가하고 비판하는 건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김종인 전 의원, 비대위원장은 엄밀히 보면 그 양반의 이데올로기가 뭔지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진보도, 한때는 중도다고 중도 보수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양반은 무슨 불화 같은 거 있죠. 뭐 사건 나면 그리고 무슨 사업 하나 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불화마다고 일하는 거. 하청업자. 정치 하청업자야. 엄밀히 말하면. 문재인 하청 맡아서 대통령 만들고 안철수 하청 맡았다가 또 티격태격해서 뭐 깨진 거고. 그리고 박근혜도 하청 하다가 뭐 잘 안 되니까 그냥 튀고 나가버리고. 그 자기가 요구하는 거 적당히 안 해주니까 경제 민주화 간판 두고 나가버려. 이게 정치 하청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 비상시국에서
김정인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믿을 때가 거기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아마 이 두 정당과 양불락 간의 대화가 적절하게 상승세를 타지 못하면 제3의 세력이 나와서 판을 흔들려고 할 겁니다. 네. 불가피합니다, 그것이.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자유민주 정당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퀘션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안철수는 뭐 우리가 코멘트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얘기를 저쪽에 열린 우리당 쪽에서는 공작이고 자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분하고 보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또 공작 들어가죠. 있겠죠. 공작이 이제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확인사살 공작이 한 3개나 4개의 세트가 들어가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충 그 세트를 압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박영선이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상호 둘이 붙으면 박영선이 나을 것 같고 또 이쪽에서 사람들도 뭐 후보가 되는 건 자유고 뭐 자기의 의사를 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이 복잡한 시기에 야당에서 시장 나오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양반들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잘 아는 후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딱 집에 가서 정자하고 깨끗이 세수하고 거울을 딱 보면서 자기 거울을 딱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응? 이렇게 보면서 거울 봐도 취해가지고 내가 서울시장에 내가 시장할 자격이 있는가? 진심으로 자기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표를 딸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취해가지고요 과대망상해. 모를까요?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 아니 그래도 그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걔 중에는 뭐 내가 당선될 가능성은 없지만 이번에 띄면 이름도 좀 뜨고 그렇죠. 옛날 그런 사람도 들어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은 이번에 좀 빠져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 그 강남의 이아무개 뭐 전직 의원 그리고 이혜훈. 난 이름 내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또 공천 못 받고 잘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시정을 합니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시장 출마로 이슈가 이렇게 좀 출마 되니까. 경력 그런 경력. 사람들은 내가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거울을 딱 놓고 자기 거울로 자기가 봐라.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자기에게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철수에게 내가 좀 험담하기는 싫은데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네. 금태섭 근데 원래 그 측근이었죠. 그렇죠. 측근 중에 측근이었죠. 그리고 박아무개 그 비례대표 의원 네. 그것도 뭐 아주 굉장한 측근이었는데 요새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김종인 자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윤여준 글쎄. 갈 사람 올 사람 다 왔다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그 행동 건이나 행동 양식이 그 사람들하고 안철수하고 좀 다른 것은 있어요. 안철수는 내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정확하고 당에도 돈을 빌려주고 다시 받고 때로는 뭐 거의 이자까지 받았다는 설도 있는데 그래서 받고 왜냐면 이건 내가 한 게 당으로서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 한국의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체질에 좀 안 맞거든. 뭐 리더가 좀 희생도 하고 이래야지 뭐 했냐 이런 안철수는 식으로. 그런 노 논센스 맨이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는 시장 노릇을 잘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그 근처 사람들이 좀 빠져주고 적극적으로 하나로 모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야가 딱 둘이 붙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지만은 지금 서울 시내 구청장에 하나 빼고 전부가 열린우리당입니다. 네, 그 맞아요. 그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조직 가동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표와 훈련된 당원이 없이는 함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제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 선거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하나의 그 마지노선 발판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예. 저쪽에서 저는 절대 포기 안 한다고 보거든요. 포기를 왜 합니까? 아니, 저쪽에서 포기 안 한다는 거는 정상적인 승부가 아니라 갖은 그 뭐 예를 들어서 금권 선거는 기본이고 뭐 재난지원금 포지 이런 건 기본이고 마타도에서 적전 분열 집어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처방은 다
폭탄을 우리가 투하할 바로 거예요. 해야 할 것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선거제도 프로시디오 네. 과정 자체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그렇죠. 우선 선거 기계 계산기, 네. 투표기 그것도 다 체크해야 합니다. 부정선거로 네. 또 해버리면은 네. 뭐 그리고 사전 투표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도록 해야죠. 가까이 있으면 사전 투표할 필요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수개표로 재검표를 한다. 이런 걸 확인해 놓아야 되는 근데 거죠. 지금 하면은 늦는 게 예. 이게 국민의 힘이 이게 참 바보 같은 게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도 그때 4.15 총선의 부정선거를요 끝까지 싸웠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거는 뒤집지 못하더라도 제도적으로라도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입을 다무는 그러니까 바람에 이게 이번 선거까지 그냥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예를 들면 북한에 청구단이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지만 그게 상징이죠. 형식적인 거 아니죠? 있죠. 네. 천도교당도 있고. 예,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조선노동당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성으로 따라서 하는 그런 그 위성정당. 네. 이 형식은 좀 다르지만 자유체제의 위성정당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막 문재인 정권을 막 어쩌고 하는 데는 막 국민의힘 그 힘 가지고 뭐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의 한계를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후보는 또 괜찮은 후보가 있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예? 대중성이라든가 뭐 의정활동의 훈련이라든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진짜로 역사의 죄악을 저지르는 공범입니다. 네, 예. 그렇죠. 그때 기독자유통일당은 그래도 뭡니까 소송을 했잖아요. 예. 그 아무것도 안 비례대표, 했죠. 예. 비례대표 저 고영일 대표가 선거 무효 소송 아, 예, 예. 했잖아요. 그렇게 예. 저쪽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입도 안 열었어요. 입도. 뭐라고 할까 말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시장을 지들이 먹어보겠다고 뭐야. 정치 하청업자를 딱 가운데 위에다 놔두고 딱 판 벌리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스워요. 지난 3년이면 3년 동안에 국민의힘 의원이나 당뇨나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대해서 자기가 몸소 나와서 깃발 두고 아우성 치거나 어디 데모 한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만 조금씩 떠드는 저기서 저 국회 선진화 때서 으쌰 이제 그거 좀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이쪽에 열린우리당이 막 전부 공격한다 뭐 기소한다 이거 얼어가지고 꼼짝 못하고 앉아있는 거 이게 욕모형 욕골입니다. 아니 헤드가 그런데 그게 됩니까? 그래서 말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이번 시장 선거에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하나만 합니다. 그렇죠. 네? 이대로 또 넣어줘. 그러니까 이게 정말 걱정이. 서울시장 내주면은 근데 저들은 반대로 생각해서 이번에 서울시장을 이제 좌파 쪽에서 보면은 야, 이번에 내주면 대권도 내준다. 대권 내주면 이제 수사 다 들어와서 자기들 다 감옥 가고 자기 다 죽는다. 그렇게 하면 서울시장 무조건 먹어야 된다. 그렇죠. 이러고 별 짓을 다 할 죽게 거예요. 하면 까무러치게. 그러니까 예. 그러면 뭐 최후의 보루인 부정선거까지 막 가동했는데 부정선거를 판을 갈지 않고 쓱 써버리면은요 이게 티가 너무 나니까 막 혼자 판을 막 만들어서 저들이 자승자박으로 그렇죠. 무너지고 우리가 이긴 걸로 후보가 많아야 돼. 예, 그런 식으로 막 어지럽게 이런 작업, 이간질 작업에 뭔 작업에 막 다 한 다음에 쓱 부정선거 마지막 작업까지 싹 티 안 나게. 그 양정철이가 원래 그 선수죠. 선수인데 그 사람은 딱 이번에 빠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하는지 싹 빠지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자기한테 포커스가 아니 현장 자기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알리바이 하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 거기 가서 하는 거죠. 거기 그럴까요? 가서. 예. 여기에 현장 다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있겠죠. 근데 있겠죠. 거기서 이제 외부에서 원격 조정으로. 하웨이 기계를 통하면 중국에서 지난번 대선에 한국에 컨트롤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중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선거 종사원으로 많이 종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 발언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 정도를 잡아내려고 하는 정보 수집에 대한 어떤 의지, 네. 감각, 기백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걱정입니다. 판이 이렇게 좋은데
축구장으로 오면 축구장을 딱 좋게 다듬어 놨는데 뛸 선수가 없는 거야 이게. 저쪽은 그냥 뭐 드글드글하고. 드글드글하고 후보가 잔뜩 여기는 손흥민 아니라 뭐 누구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저쪽은 야 붙어봐라 니들. 근데 지금 저쪽에서는 여기가 붙을 두 팀이 서로 붙겠다고 서로 먼저 나가게도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빠지면 이 두 팀이 붙으면 사전에 이제 붙으면 이제 서로 간에 과격하게 붙어가 상처도 입고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부상당하고. 이게 합해서 후보가 팀이 나와봤자 이쪽하고 붙기에는 약하죠. 꼭 그런 형국이 그래서 됐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 가능하지 않다. 자, 이게 큰일 나네. 가능하지 않다 하는 말이 조금 절망적이고 어렵다.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아주 어렵다. 이 어려운 것을 남기는 그 고삐가 국민의힘 자체에서 나와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종인의 배짱을 이길 만한 사람이 그 안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서 뭐 하청업 하는 사람들은 하청업하면 하청 이래 갖고 나중에 임금 못 받고 또 파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가능성이 없지 않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있는 의원들은 그래도 우물쭈물하고 몇 년 후에 자기 국회의원 다시 하면 된다. 이 배짱이에요. 이 속되게 말해서 우리 민족 조선민족의 어떤 그 한계를 보이나 네.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걸 하나를 못 이겨?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국민의힘 이 인원들은 다 내줬잖아요. 하나를 막은 게 없어요. 네. 법안이고 인사청문회 이상한 사람들 그렇게 국민들이 안 되는 다 내주고 예산도 다 내주고 하나를 막은 게 없습니다. 상임위원장 하나도 못 먹고. 하나를 한 게 없어요. 네. 이분만 조금 떠들다 말고 한 개를 없어. 이 지금 몇 년 동안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뭐라고 안오미라고 할까 어떤 패배주의에 쌓여 있어요. 패배주의에. 그래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네. 자.